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6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제74주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어제가 74주년 광복절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광복절 기념식 보면서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여기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남북 분단의 역사가 아직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다 뭐 이런 논평을 내놓는 정당도 있던데 누구 천백기도 정말 이만저만이라 하죠. 역대급, 정말 역대급이다. 혹시 어떤 생각으로 저런 논평을 내나 싶긴 했습니다. 어쨌든 철저히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짓밟으면서 온갖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비문명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일본 그 군국주의자들, 그 군국주의를 부활을 꿈꾸면서 아직도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영향이 커지면서 남북 분단의 기미가 보이니까 이걸 또 회방하려면서 경제적 도발까지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무슨 보복이라고 할 게 없죠. 우리가 무슨 공격을 한 게 없는데 이건 말 그대로 도발입니다. 이 도발을 하고 있는 이 나라, 확실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민주화됐고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이제 기술적인 차이가 뛰어넘고 뭐 경제적으로 아무리 나라가 잘 사는 마음이니까 국민들 전체가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 자신감 갖고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경주포커스 오늘부터 반아베에 동참한다는 뜻, 반일본까지는 아닙니다. 반아베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여기저기 스티커도 붙이고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경주포커스, 그리고 저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 스티커도 붙입니다. 때가 때인지라 오늘 뉴스 중에는 경주시가 일본 수출 규제 피해업체 지원을 확대한다, 이 뉴스도 오늘 있습니다. 경주포커스에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낙은 오늘은 주간 조회수 많은 기사, 그래서 경주포커스 핫5 알아보는 날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 뒤에 보이실 이 표로 대체할까 합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 2위가 같은 기사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8월 13일 날 썼던 기사인데요. 혁신원자력 관련 기사가 1, 2위 모두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1, 2위 조회수가 가장 많은 기사 1, 2위가 모두 혁신원자력 연구센터 관련 기사. 경주시와 경상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 7월 19일 날, 7월 16일 날 업무 예약 체결하면서 약 8년 동안 1조 300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 발생한다고 홍보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 사업도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닐 뿐더러 그래서 국책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직까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뭐가 한다는 것조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 기사 가장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려야 될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톱뉴스는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위치한 함수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거기에 기능 일부를 도심권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 그동안 수면 밑에서는 많았습니다만 이게 경주역 사회단체의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는 내용을 기사 톱으로 배치했는데요. 이 주장을 제기하신 분, 경주대학교 관광레저학과 김규호 교수 인터뷰 풀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규호입니다. 예. 한수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공기업으로 해서 이제 규모가 크고, 예. 과거에 참여정부 때부터 시행한 혁신도시 조성, 지방의 이제 어떤 이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조성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예. 아쉬운 점은 많은 지역에서 공기관이 이전해서 이제 혁신도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이 눈으로 봐도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수원이라고 하는 거대 공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좀 전체를 다
옮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기능을 도심 지역으로 좀 이렇게 분산시키면 지역 발전에 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그 주제 발표.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눈으로 보겠지만은 지금 한수원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그 장항리에 있는데 예. 오죽하면은 그 별칭을 한수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연관되는 어떤 주변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제 울산의 우정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진주에 그 LH 공사가 가 있으면서 혁신도시가 그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김천에 이제 혁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적으로 이 변화가 있는데 우리 경주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력 연구과학단지가 원자력연구원이나 정보통신과학기술부하고 MOU 체결 형태로 해서 이제 경주시 그다음에 경상북도하고 MOU 체결이 돼서 이제 동경주 쪽에 원자력 연구과학단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된다면 한수원 산하에 이제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 한수원 중앙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또는 연수원, 이런 기능들이 지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수원의 인재개발원 또는 이제 연수원의 그 기능이 지금 아마 그 공간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일부 그 한수원의 지금 본사 쪽으로 와준다면 그 나머지 잉여 기능은 시내권으로 이전을 해도, 특히 그 한수원 중에서도 이제 뭐 뭐라 그럴까, 그 연관업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동반성장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외 그 업무가 이제 많이 원활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서들, 이런 기능들은 도심에 오는 것이 그 한수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테고, 또 그 다음에 그 우리 지역 사회에도 도심에서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한수원의 연관 기업들이 경주 지역에 입지해 있는 게 한 88개 업체에 한 1,300명가량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관 기업들이 전부 그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경주시에서는 이런 연관 기업하고 한수원의 이제 도심으로 이전이 가능한 이런 부서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집적화시켜가지고 혁신도시의 어떤 개념으로 한다면 지역의 어떤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한수원 타운 같은. 그렇죠. 예, 이제 예. 혁신도시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좀 경주시가 그런 것들을 그 기반을 좀 닦아주면은 그렇게 어떤 여론화를 통해서 예. 이제 그 한수원의 어떤 그 일부 기능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좀 그 한수원 유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좀 극대화시켜보자,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발표한 내용이 그 중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보시고 그러한 교감은 전혀 없었고요. 예. 제가 그 한수원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서 여러 그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보니까 예. 여기 그 본사에 이전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사실은 지금 서울의 그 삼성동 아주 이 핵심적인 그 도심에 있다가 이게 뭐 절의 고도 같은 데 와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한수원 직원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뭐 전혀 그 한수원에 대해서 내부적인 거를 잘 모르던 상황에서 오히려 알게 되니까, 이 한수원의 그 직원들의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 도심 쪽에 그 이전하는 것이 한수원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어렵게 방패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것이 한수원 본사인데,
이 본사를 유치해 놓고 우리가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네. 그 지방에 이제 이 거대한 공기업이 와 있는데 우리가 상생 협력은 어떤 차원에서 하면 좋겠는가 할 때 가장 아쉬운 게 한수원의 일부 기능이라도 좀 도심적으로 이전해 오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방패장 때 약속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또는 시장이 장시 전임시장 때 시도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이른바 동경주적의 그렇죠. 주민들한테는 네.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자체가 거의 터부시되어 있고 한 상황이기도 한데, 한수원하고 경주하고의 상생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동경주하고 도심권, 경주 전체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본사 기능 이전, 이걸 혹시 시작을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들, 아니면 고민해야 될 것들, 배려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와 같은 한수원의 어떤 이전에 의해서 동경주 지역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동경주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발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거죠. 완전히 뭐 한수원 본사에 상주하는 그 직원이 근무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수 기능이라든가 인재개발센터라든가 앞으로 향후 이제 추진될 원자력 연구과학단지라든가 이것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해 온다면 오히려 저는 동경주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주시가 중심이 돼서 어떤 이 도시계획이나 또는 혁신도시의 어떤 차원에서 도심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전에 따른 동경주 지역의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대안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서로 어떤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이제 아까 연수나 인재개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있는 본사의 어떤 업무 공간으로 쓰는 것보다 연수시설로 썼을 때 훨씬 동경주 지역의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울주군 서생에 있는 한울 본부에 본부 기능이 지금 인재개발센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울 본부의 업무 공간이 인재개발센터 쪽으로 이렇게 쓰고 거기에 이제 인재개발센터의 기능 일부를 한수원 본사로 이전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연수원을 수도권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했던 바가 있는데 그러한 연수 기능이 본사 현재 건물로 이렇게 일부 들어와도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연수원 확보를 위한 비용에 이제 상응하는 그것을 일부 기능을 도심으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한수원 내부에서 해야 될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동경주 지역에 연수원 기능이나 인재개발센터 기능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동경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현재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장점도 있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무슨 한수원 이서희 의장 이외에 경주시에 무슨 직접 하고 계신 것도 아닌데, 우리 동경주 지역 분들은 또 저 도심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 또 무슨 동경주 뺏어간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고 한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나 특히 동경주 지역 분들에게 학자적 양심으로 하시는 것이든지 어떤 그런 이 제안의 순수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초 방패정 유치했던 3대 국책 사업을 진행할 때 한수원의 본사의 장소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도 저는 이게 혁신도시의 개념으로
그 한수원 본사와 그 연관 기업의 그 직접 효과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 당시부터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이제 이 주변 지역의 그 과거에 공기관이 이전이 돼서 혁신도시로 조성된 지역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상태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여론을 좀 형성하고 좀 그 장단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밝혀가지고 이제는 한번 시민들의 어떤 그 논의를 통해서 한번 그 방향을 설정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김 교수 주장은 워낙은 지난 12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열렸던 경주발전협의회 그 경주 상생과 발전 세미나에서 김 교수가 그 발표한 내용인데요. 김 교수는 오늘 경주포커스 아까 보신 대로 인터뷰에서도 이런 주장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한송 본사 위치를 재론하는 것은 사실상 시의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사실상 경주에서는 좀 금기시되어 있을 만큼 이렇게 매우 좀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00년에 다 한송 본사 유치한 직후에 그 다음에 극심한 혼란 겪었잖아요. 한송 본사 약속대로 양봉을 장래에 가져간다, 안 된다. 양북 면민들 엄청나게 많은 시위를 했었고, 뭐, 많은 분들 형사처벌 당하기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구속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논란 끝에 정해졌지만 2016년 12월 말에 양북면 장흥리에 최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도 이런 한송 본사를 도심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그 책동들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08년 국회의원 총선 때, 뭐, 당시에 김일중 국회의원 한송 본사를 도심으로 가져오겠다. 이 공약으로 사실상 당선이 됐고, 물론, 그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정성 의원이 재선거를 통해서 정성 의원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듬해 2009년에, 다시 양북면 장항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란이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최양식 시장 2010년에 취임하자마자 7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2010년 10월달에 양북 면민들, 양남 면민들 일부 청원서 넣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아무런 시민사회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또 도심 이전 추진해서 2012년 2월달에 항복 포기할 때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역사회 극심한 행정적 낭비 혼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상처 지역사회 갈등만 심화시켜 상처만 남겼기 때문에 사실상 한송 본사를 어디로 둘 거냐 이 더 이상의 논란은 또 거기다 2016년 3월 21일부터 한송 본사 경주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고 사실상 수면 아래 들어가 있던 이야기인데 한 3년 5개월 지나는 동안에 이른바 한송 본사를 한수사, 한송 사장을 한송 주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적막감이 휩싸였고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더라. 그리고 한송 직원들 구내식당에서 밥 먹지 점심에 1시간 동안 무슨 나가서 먹기도 어렵고 또 퇴근하고 이후에도 거기서 시내 또 한 잔 마시려고 그래도 대리운전비도 비싸고 하니까 대들 불국사나 시내 쪽 나와서 또 술을 마시는 뭐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동경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별로 크지 않고 경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심 이전 이거 다시 좀 재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송 본사를 다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다 그러면 연수원으로 하는 게 오히려 동경주 지역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일각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김규 교수가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김규 교수 올해 초부터도 꾸준히 뭐 지역 언론에 이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오늘 그저께 오늘 인터뷰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새롭게 진지하게 동경주 지역에도 떡이 되면서 물론 대안들 잘 제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런 논의들을 한번 할 필요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사회에 정말 한번 논의를 필요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김 교수의 바람대로 김 교수가 지금 한수원 이사회 의장이기도 합니다. 비상임 이사이기도 한데 그러나 뭐 절대로 한수원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인의 꾸준한 소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역사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공론화로 이어질지 이번엔 좀 제대로 된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장지시장 때처럼 또는 무슨 국회의원 정치적으로 도심에 가져갈 표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지역의 이익을 한번 짜보고 경주의 어떤
도시의 그림을 한번 다시 짜는 차원에서 한번 제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무슨 본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야말로 동경주도 살고 도심도 살 수 있는, 또는 다른 전체가 경주 살 수 있는 이런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이 김교수의 제안인데, 이게 실제로 논의가 이어질지는 뭐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주 포커스 기사를 쓰고 인터뷰를 합니다만, 저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한번 좀 풀어놓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경주 포커스에 전해드린 뉴스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